안녕하세요.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챕터 3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챕터 3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게 될 게 데이터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는 기준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변수와 데이터는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우리 척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표현 방법. 자, 수집된 데이터를 갖다가 눈에 보기 좋게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은 우리가 표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표. 그 다음에 하나는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서 우리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여기서 표로 표현하는 방법. 자, 요걸 갖다 우리가 부를 때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도수, 말 그대로 도수입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죠. 얼마나 많이 나타나게 되는지 각각 수집된 데이터들에 대한 개수를 우리가 측정해서 정리를 한 표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갖다 우리 예제로 갖다 확인을 해보면, 자, 예제 3-1에 우리가 어떤 도수 분포표 그 엑셀이라는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내용은 A제약 회사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이 최대값과 최소값 구간을 설정하고 이 도수 분포표라는 거를 출력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파일을 보시면 도수분포표라는 그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이 없으신 분은 출판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책의 앞에 어디에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표가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A 회사에서 개발을 한 다이어트 신약 개발 전에 복용 전에 체중을 측정한 것과 복용 후에 체중을 측정한 걸 이렇게 쭉 데이터들이 나와 있네요.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보면은요, 일단은 우리가 복용 전과 복용 후에 해당하는 최대 최소값을 갖다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이 3셀에다가 우리가 일단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입력을 할 거냐면 일단 복용 전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복용 후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 여기에는 최대값, 최소값을 갖다 우리가 각각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최대값, 최소값들 입력을 하는데 일단은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여기 또 복용 후에도 역시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표를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안에다가 G열에다가 우리가 값들을 갖다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일단 표를 갖다 우리가 구성을 해 놓고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복용 전에 해당하는 최대값과 최소값, 복용 후에 해당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확인할 때 함수를 갖다 이용을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이용을 하는 함수.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최대값,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ma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대값이 무엇이냐 찾아내는 함수거든요. 이걸 갖다 확인을 해보면 어떠한 열을 갖다 입력을 해야 될지 복용 전 시작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해당하는 값이 우리가 딱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딱 구해지게 되고요. 최소값도 역시 똑같죠. 요거를 갖다 클릭을 해서 우리가 최소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 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min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서 요 안에 해당하는 전체 내용을 복용 전에 있는 거죠. 복용 전에 있는 것들을 갖다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최대값 복용 후에도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이 함수를 x 우리 바로 전에 사용했던 거죠. 이걸 갖다 확인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렇게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키로 갖다가 한 번에 입력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최소값으로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미니멈이죠. 확인을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칸을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쉬프트와 컨트롤 버튼을 누른 다음에 화살표 아랫방향 있죠? 화살표 아랫방향을 한 번에 딱 클릭을 해주면 그 해당하는 표의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해당하는 값들을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 확인을 한 이유는요, 우리가 도수 분포 표를 갖다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등급 구간을 갖다 우리가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계급 구간을 설정하고 도수 분포를 출력하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보면은 최소값이 50으로 나왔고요. 최대값이 83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kg 간격적으로 해가지고 50kg 미만, 그 다음에 50kg에서 55kg, 그 다음에 56kg에서 60kg, 65kg에서 70kg에 해당하는 그 구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계급 구간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입력을 하고, 일단은 그 밑에다가 50kg보다 된다 안 된다라 했었죠. 그 다음에 55kg 이렇게 됐었고, 최대는 우리가 85kg 정도까지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85kg까지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급 구간에 해당하는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입력해내면, 엑셀은 요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50kg와 50kg까지, 그 다음에 55kg까지, 그 다음에 60kg까지 이렇게 계급 구간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계급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갖다 우리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계급 구간에 이렇게 놓고서 데이터 분석, 여기 데이터 분석에 해당한 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시면 요 안에 보면 히스토그램이라고 이렇게 있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주면은 계급을 갖다가 입력 범위가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 입력 범위를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요 입력 범위를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겁니까? 자, 첫 번째 보면 복용 전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쭉 전부 다 입력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급 구간은 어디 있었습니까? 계급 구간은 이렇게 올라가 보면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놨던 계급 구간이 있죠. 계급 구간을 이렇게 클릭을 해내고, 그 다음에 출력 범위를 갖다가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출력 범위. 출력 범위는 지금 현재 기본적인 값이 새로운 워크시트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워크시트가 하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출력 범위를 갖다가 직접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다 K3 셀에다가 우리가 K3 셀에다가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K4 셀로 되어 있네요. K3 셀로 이렇게 바꿔놓고 확인해 주게 되면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전부 다 한 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을 해서 보게 되면 50kg 미만으로 나타나는 거, 아까 최소값이 50이었으니까 안 나타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0까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50kg부터 55kg까지 해서 보시면 7개 해당하는 빈도가 우리가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표로서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로 우리가 출력을 했다라면 요거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로도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라는 거는 뭐냐면 도수 분포표가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표로 나타나서 좋기는 한데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제일 맞느냐라고 보면 일일이 숫자를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래프는 그림으로 보니까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프. 그래서 지금 방금 도수 보표 요걸 갖다 이용을 해서 막대 그래프로 출력하는 방법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표가 도수분포표가 구해졌다면 요 표 안에다 커서를 셀 포인터를 아무데나 위치를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갖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는 여기 보면 삽입 탭에 보면 추천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선택하고 싶은 그런 그래프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뭐 모든 차트를 들어가셔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혹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모든 차트에 요그
묶은 세로막대형 요걸 갖다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면 자,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전부 다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해당하는 내용 전부 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죠. 제일 많은 건 뭐였었습니까? 75. 70에서 75 요 사이가 제일 많았네요.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34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엑셀을 이용을 해가지고 표로도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습을 해가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면 더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컴퓨터는 단점이 뭐냐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 한 1분, 2분, 최대 5분 정도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세요. 통계도 배우면서 엑셀도 배우면서 하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